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시간이 많았던 선생이 지난 몇 년간 한국에 대해 이야기한 영어와 불어 언론의 보도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국내 언론이 전달해온 것과 어떻게 다른지, 빠뜨린 것은 없었는지 확인해보죠. 2020년 10월 두 번째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사실 저는 조금 놀랐었어요. 무엇이요?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외신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를 언급하는 걸 보고요. 그러게요. 실제로 걱정돼서 얘기를 해 줄 텐데. 네. 이런 건 안 전해주죠? 그렇죠. 네. 솔직히 신기해요. 저는 이제는 한복판에서 레거시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들도 만나고 있잖아요. 네. 크리스 홀시다. 사실 자기 월급 빼면 뭐 잃어버릴 게 뭐가 있다고. 그리고 자기 월급도 웬만하면 안 날아가는데 왜 업계 전체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걸 그렇게까지 싫어할까요? 그 문제를 보면은 저는 약간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음악 시장보다 한참 떨어져 있는 느낌? 옛날에 표절 엄청 했잖아요. 네. 특히 일본 노래.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알게 되니까 표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외신 보도를 전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었는데 네. 요즘엔 다 원문 찾아보고 하잖아요. 바로 또 잘못했다고 반박도 나오고.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게 안 고쳐지는 느낌? 저는 업계를 바꿔봤잖아요. 근데 어떤 지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게 좀 묘하더라고요. 업계 전체의 문제점, 일반적인 문제점은 금방 발견되거든요. 업계 안에 있으면. 네. 근데 다들 하나같이 그 뚜껑을 여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경향은 있어요. 거기까지 안 가고자 하는 생각들은 있어요. 주로 구성원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그렇게 되는데.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노동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무도 특정 세력의 잘못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는 습관들은 업계와 무관하게 다들 좀 가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네. 저희는 안 그래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반갑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1인 가구의 첫 번째 가구 알스퀘어 폴더 매트.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먹고 살거든 우리는. 이 래퍼의 습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하나 더 할 수 있어. 너네보다 잘. relatively wealthy. 타투 하시라니까요. relatively wealthy. 이렇게 상대적으로 잘. 멋있다. 괜찮다. 앨범 제목이다 이것들아. 강력한 체내 흡수율 평산네이처 야왕데이 야왕나이트.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 치약 정치사회 전문 책 구독 서비스 마키아벨리의 편지에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치약은 판매액의 10%를 소아암 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누고픈 사람들의 치약, 좋은 치약, 요즘 치약.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야? 당신의 문 앞에 배송되는 정치, 막히야? 벨리의 편지. 선정위원이 선정한 이달의 책,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독서 모임과 강좌 할인권까지. 저자와의 대화 특강도 준비되어 있어요. 정치발전서. 여기 있는 회전초밥이라고요. 왜 막기만 먹어? 응? 막기? 당신의 문 앞에 배송되는 정치, 막기? 아벨리의 편지. 선정위원이 선정한 이달의 책,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독서 모임과 강좌 할인권까지. 극단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않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발전소.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보는 자신만의 시각을 가지고 싶은 분들. 그러면서도 상대적으로 잘 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매달 한 권의 책을 추천하여 배송해 드립니다. 그럼요. 선정된 책의 가이드북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와의 대화, 관련 특강, 독서 커뮤니티 모임, 정치발전소의 강좌 할인까지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후자에 있는 것들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모든 혜택과 내용을 담은 액세스몰의 첫 구독 상품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구독이 워낙 유행이니까요. 그렇죠. 네, 책 구독 서비스도 많이 있고요. 원래 구독 서비스를 처음 시도해보려고 했던 건 29days였는데 네. 저희들의 구현이 지금 쉽지가 않아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건 실패했고 그 29days가 했잖아요. 29days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구독이 필요하신 분들은 29days 카카오톡 친구 맺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네. 네. 아무튼 저희는 마키아벨리의 편지예요. 그렇습니다. 3개월 구독과 6개월 구독이 있고요.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신청 해당 월의 책을 즉시 배송해드리고 16일부터 말일 사이에 서비스를 구매하시면 이걸 1일부터 3일 사이에 마키아벨리 편지 패키지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드 결제일 넘어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이후 구독 기간 내에는 자동으로 문 앞에 책이 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3개월을 기준으로 책의 난이도를 상중 하로 구분하여 조절하고 있습니다. 리듬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려운 거 다 읽었다고 다음 달에 또 어려운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달은 조금 가볍게, 다음 달은 조금 진지하게 여러분들은 정치발전소의 선정위원들이 밝혀주는 길대로 따라가며 도서와 가이드를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아무 이런 책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오실 거예요. 그건 내가 고수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 책도 읽어야 극단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보는 자신만의 시각을 가지고 남들보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마키아벨리의 편지로 독서하시기 좋은 가을을 만끽하시라고 마키아벨리 편지 정치발전소에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픈 기념 1+1 이벤트 장강명 작가의 열강금지 에바로드 저자 사인본을 증정합니다. 10월 31일 서점 정치발전소 오픈을 정치발전소 서점이 오픈을 했어요? 네. 우리 스폰서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였어요. 이걸 알려줘야지. 네. 정치발전소 오프라인 서점이 오픈한대요. 정치발전소 오프라인 서점 오픈을 기념하면서 마키아벨리의 편지를 구독하시는 분에게 장강명 작가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열강금지 에바로드를 증정합니다. 100부 한정이니까 서둘러 주시고요. 네. 기존 마키아벨리의 편지를 구독자 중 재구독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10월로 마키아벨리의 편지 구독이 끝났어요. 11월부터 재구독해요. 네. 그럼 증정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난 아직 구독기일이 남아있는데 증정본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거 무슨 소리야? 그럼 지금 재구독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연장되잖아요. 구독기일이 남아있는데요? 네, 지금 재구독은 언제 해도 되잖아요. 남아있어도 6개월 더 연장? 그렇죠. 재약정? 그러니까 내가 상병이야. 6개월 더 군대에 있겠다. 지금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스폰서님. 그러니까 구독을 연장하시면 네. 증정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로 구독하시는 분도 물론 증정 대상이고요. 네. 기존 구독자인데 다른 분에게 선물하는 경우, 즉 선물을 받는 분에게는 11월에 마키아벨리 편지만 가고 선물로 보낸 기존 구독자에게 증정책을 보내드립니다. 와, 꼼꼼하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좀 상업에 눈을 뜨셨어요, 이 양반들이. 네. 물로 터진 줄 알았는데. 예. 자세한 거는 액세스몰의 마키아벨리 편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 이런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으니까 마키아벨리의 편지 구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요. 저희가 런칭한 지도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네. 지금이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강명 작가의 팬 여러분들 특히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강명 작가님이 네. 한국이 싫어서 사인을 자주 안 하세요. 아, 진짜요? 네. 사인이 희귀합니다. 못된 사람이네. 네. 사인이 희귀해요. 네. 못된 사람 사인 받기 쉽지 않아요, 또. 그렇습니다. 네. 착한 사람 사인은 해퍼서. 맞아요. 네. 마키아벨리의 편지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자, 손희상 선생이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는 BBC 얘기부터, 민족 정론. 네, 민족 BBC 얘기부터 할 정론 거예요. BBC부터. 3월 2일에 BBC의 뉴스입니다. 한국의 교회 지도자가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사과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신천지 대표 이만희 씨가 도계자하는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그렇죠. 무릎 꿇고 절하고 있으면서 사과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시계를 보여줬죠. 이 종교단체가 신도 명단을 비밀로 하여 발병 환자를 추적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소식과 함께 네. 이들이 한국에서 차별과 비난을 받는다는 신천지 교회 관련자의 발언도 내보냈습니다. 이 뉴스는 이어 글로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전했는데 아직까지는 몇몇 국가들에서 첫 확진 사례가 조금씩 낳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BBC가 있는 영국은 수십 건, 아마 그때 한 40건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의 누적 확진자가 있었고요. 유럽에서는 이탈리아만 1,000명 이상의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기억하죠. 그때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놀러 가고 유럽 사람들은 다들 마스크 안 쓰고 잘 놀고 네.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의 뉴스가 이제 2월 말, 3월 초 그렇게 좀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 관련 보도가 많이 줄어듭니다. 3월 중순인 11일에 더 디플로마트가 전한 역병 속 서울의 삶이라는 기사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국이 헐리우드의 연인이었다가 몇 주 만에 국제적인 파리화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헐리우드의 연인이라는 건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에서 해 뜰 때까지 마신 걸 의미하는 거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네. BCD 순두부에서 새벽까지 술을 드셨다는. 아, 맞아요? 네. 코리아타운에 가셨다는. 네. 그리고 파리아란 불가촉 천면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파리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호전적인 북한과 관련이 없는 한 뉴스에 잘 안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이죠. 외신에서 한국 뉴스 비중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조용하고 텅 빈 서울의 풍경과 세계 90개국 이상이 한국 방문을 금지하면서 인천공항 셔틀버스에 승객이 없게 된 모습,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하고 기업들은 재택근무로 사람을 굴리는 모습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저도 그걸 하고 있었죠. 옛날에 우리나라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다이나믹 코리아였잖아요. 네. 예언처럼 다이나믹했네요, 이때는. 네, 맞아요. 그렇죠. BTS 뜨고 기생충 상 받고 그런 다음에 바로 바이러스 퍼지고 근데 그게 또 컬트 종교 때문이래. 네. 다이나믹하네요. 그렇죠. 근데 3월 중순에 외신에서 한국 관련 뉴스가 줄어들어요. 지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전 세계가 다이나믹해졌거든요. 네. 다른 나라에서 바이러스가 훨씬 큰 규모로 확산됩니다. 각국이 국경을 폐쇄하고 여행 금지 조치를 내리고요. 프랑스와 스페인 등은 외출을 통제하고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외출을 통제했다는 거는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했다는 거죠. 네. 이때부터 저희의 외신을 대신 보도해 주시는 양반들이 이제 집에 기어들어가야 됐습니다. 네. 약국과 슈퍼마켓을 제외한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 원래 사람들은 남이 좋게 된 이야기를 좋아하지 남이 진짜 좋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좋게 됐다라고 하면 좋아하는데 네. 자기네가 좋게 되면은 한국이 좀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관심도가 좀 떨어지죠. 맞아요. 근데 물론 한국 언론의 특별한 스타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면 관심이 떨어집니다. 최근에는. 네. 네. 네, 이렇게 좀 한국 관련 뉴스가 줄어든 와중에도 3월 16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코로나 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라는 기사를 냅니다. 10분 만에 무료 검진을 받을 수가 있고 하루 안에 결과를 알 수 있다.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진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부터 전염병 대책을 세워두고 있었다는 그렇죠. 이야기를 전하면서 심지어 사례로 준비했던 대상이 코로나였다까지 밝힙니다. 네.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검사가 느리고 효율성이 낮은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를 합니다. 사실 근데 이런 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네. 이때쯤에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를 들어가 보면은 외신들이 한국 정부의 대응을 격찬했다라면서 막 퍼다 나르는 국뽕 게시물들이 되게 많았고요. 실제로는 많이 퍼지지 않았다. 네. 또 국내 언론들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흘리긴 했는데, 사실 맥락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관공서에서는 관심을 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어제 이야기를 했던 대로, 사람들이 우와, 한국이 대단해. 이런 거 가지고 떠들지 않았다. 네. 이슈가 되지 않았다. 일단 자기네들이 지금 외출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게 궁금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3월 말에 한국 관련 뉴스가 다시 쏟아지게 됩니다. 검사 결과를 빠르게 알 수 있고 성능이 좋다는 한국산 검진 키트 주문이 외국에서 몰립니다. 3월 27일자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 확진 폭발로 한국 검진 키트 제조업체 문의가 쇄도라는 제목의 로이터 통신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국 제조업체인 솔젠트를 취재했는데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들로부터 기술 라이선스를 제안받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검진 키트 공급을 요청하고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이 보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이 둔화가 되고 있어서 이 업체가 외국으로
판로를 모색하는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은 이제 좀 상황이 잡혀가고 있다라는 건데 네. 그런 걸 이제 크게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뉴스에 이제 살짝 껴서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때 살짝 좀 심술이 났을 때였죠. 와, 씨, 대미 원조가 코앞인데 이렇게까지 보도를 안 하다니 이러면서 살짝 화가 나 있었을 때였어요. 네. 국내에서. 이때가 구글이 생긴 이래 지구인들이 한국을 두 번째로 많이 검색했을 때입니다. 아, 어제 얘기한 두 번째가 이때군요. 네. 아, 이거는 그리고 거의 최초로 부러워서 검색한 케이스네요. 그렇죠. 관심이 되게 빨리빨리 바뀌어요. 작년 12월, 올해 1월에는 중국 소식을 퍼나르면서 와, 그 외국인들이 쟤네 좋게 됐다. 망했다. 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2월에는 한국 소식을 퍼나르면서 와, 쟤네도 좋게 됐다. 이러고 있었는데 3월에 자기네가 진짜 좋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한국에다가 제발 검증 키트 팔아달라고 빌어야 되고 그때 가서야 한국을 다시 본 거죠. 그때 다시 보니까 한국은 방역 체계가 다 잡혀 있다 그러고 소독도 엄청 하고 네. 접촉자를 다 추적해서 검사하고 그렇죠. 등등등이 그리고 외국에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4월로 접어들면 외신들이 한국을 다루는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4월 9일자 르 피가로에 실린 칼럼을 봅시다. 한국식 대응법에 관한 우리 결정권자들의 교만은 지지받을 수 없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는데 프랑스 정부에 대한 얘기겠죠? 네, 긴 칼럼이었어요. 한국식의 대응 방법을 정부의 독재적 성격과 집단주의 문화로만 설명을 했었던 프랑스 보건당국의 판단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칼럼이었습니다. 네. 이 칼럼에 따르면 프랑스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내버려뒀고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한 일이라고는 위험에 처한 나라들의 국경 폐쇄를 하는 인종차별적인 대응과 모든 프랑스 시민들을 가택 연금시킨 것뿐이다. 라는 얘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네. 관련 이야기를 홍 박사하고 좀 나눈 적이 있어요, 전에. 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 대응 모델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 열심히 싸워온 나라이고 한국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평생을 인권에 바친 변호사다라는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못 봤으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중국 같지 않을까라고 궁금해하는 독자들을 위한 첨언인가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한국의 소식들이 인용되고 소개가 되는 맥락이 이제 각국 나라의 정부를 방역 당국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거 봐라, 한국은 이만큼 하는데 라는 맥락에서 이제 소개가 되는 것이죠. 아,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렇겠네요. 외국에서 이런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중국처럼 국가의 힘이 세서 저런 게 가능한 거 아니냐. 국가가 국민들을 마음대로 통제해서 저런 게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어렵겠네요. 실제로 미국 공화당의 많은 지지자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네. 마치 공화당의 의원 또라이 기억 안 나는데 BTS를 빅타임 소셜리스트라고 부른 나만이 사회주의인 줄 압니다. 아, 정말요? 예,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또 초기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중국과 한국을 잘 구분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4월 달쯤부터는 명확하게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4월 15일자 르몽드는 한국의 총선을 특집 취재해서 보도를 냅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높은 방역하에 선거가 치러졌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왜냐하면 그 전에 환란에 가까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예, 그렇죠. 프랑스도 3월 말에 원래 지방선거가 지선을 했죠. 네. 예정되어 있었는데 네. 무기한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한국은 했어요. 그럼 들여다봐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사가 막 빵빵 터집니다. 한국의 총선 소식과 함께 선거를 위한 방역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투표소를 완전 소독하고 거리 두기를 위한 마크를 바닥에 표시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등등등의 시스템을 잘 소개를 했고요. 르몽드의 이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한국에서도 위협적이지만 한국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집권 여당에 이익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네. 정확들은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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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총선 뉴스는 다른 나라 언론들도 많이 다뤘는데 유독 프랑스 언론들이 많이 관심을 보였죠. 그렇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는 선거를 못했으니까요. 네. 4월 23일자 레제코지의 보도입니다. 한국은 코로나 락다운이 없이 경제적 피해를 줄인다라는 제목의 기사. 4월 23일 기준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신규 확진자가 8명에 불과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4, 5월에 이제 가장 잘 방어하던 때의 네. 이야기. 상대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그러지 못했던 때죠. 그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한국이 경기 침체를 훨씬 잘 막아내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한국도 1분기에 민간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미국과 유럽 등으로부터의 글로벌 수요가 무너져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대로 줄어들고 사망자 수가 매우 적어서 한국인들은 다시 거리에 쇼핑을 하러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해고와 실직을 줄이고 덜 부유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지원 계획을 세웠다. 한국의 경제 상황은 하반기에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설명해 주신 이 3월의 느낌이라는 게 네.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기도 해요. 네. 외국에 이제 딱히 관심이 없어도 되는 수많은 시민들이 한국을 구분해내는 것이 네. 가능해진 게 확연해진 순간 이거는 의미가 있죠. 꼭 그러네요. 국뽕을 네. 빨고 싶어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무슨 뭐 이탈리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 피자로 기억하고 네. 뭐 시칠리아 섬의 깡패로 기억하고 네. 축구로 기억하고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산마리노를 그렇게 기억하진 않아요. 아, 네. 산마리노에 대한 이미지가 거의 아예 없다시피 하죠. 없습니다. 그냥 산에 산다. 산에 사는 마리오? 아니, 마리노. 되게 작은 나라인데 되게 작은 마을이죠. 맞아요. 근데 그게 그 마을 전체가 다 산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페인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도 안도라 공국에 대한 이미지가 없듯이 뭔가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없잖아요. 서서히 생기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게 상당히 한꺼번에 명확해진 순간이 있었는데 이때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이네요. 그리고 또 2월 말에 또 이제 그 한국의 그 그때 이제 막 전염이 많이 폭발했을 때. 네. 그때 되게 좀 이렇게 그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에. 그 이제, 뉘앙스가 부정적이라기보다 그 사건 자체가 그랬죠. 네. 그렇게 막 그 많이 컬트. 보도가 됐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또 이제 그 4월달, 5월달에 이제 한국 관련 뉴스가 되게 막 물고 빨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더 많이 나갔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 초기부터 완전히 그냥 그 국경을 다 폐쇄하고 막 무역을 다 막 봉쇄해가지고 그렇게 막아낸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 뭐 뉴질랜드라든지. 근데 그런 나라들은 외신에 안 나옵니다, 그냥. 예를 들면 대만처럼 네. 특수한 외교적 상황으로 인해서 중국과의 교역이 그 전에 인적 교역이 원래 끊어져 있던 상황이었거나 아니면은 베트남처럼 중국과 체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완벽 통제가 처음부터 가능했거나. 네. 그런 나라들은 외신에 거의 안 나가는 게, 뭐, 운이 좋았거나, 혹은 완벽하게 그냥 처음부터 다 막았기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뭐, 맥락을 보면은 기자가 전달할 만한 내용은 한국에 있는 게 더 많네요. 왜냐면은. 훨씬 많죠. 전자에 말씀드린 입국 통제라든가. 네. 이런 거는 사실 이 사태에 대해서 행정부의 할 일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일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입국 통제를 안 하고 게다가 경기부양책을 도입을 하면서 행정부가 최대한 많은 역할을 하는 식으로 사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거니까 네. 이건 언론에서 다뤄줄 만한 일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이제 각국 자기네들이 이제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 같은 식으로 그렇게 제시를 해주는 그 모델처럼 소개가 된 거. 그렇죠. 또 있죠. 인류에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저널리스트가 전달하고 싶었다면 네. 그때 얘기할 만한 건 한국밖에 없긴 했다. 네, 그렇죠. 우리 선거를 못 하고 있는데 쟤네처럼 하면 선거를 할 수 있어라는 거죠. 네. 네. 5월 1일에는 유엔의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전 세계에 한국의 방역 모델을 따르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 뉴스 당연히 외신들이 짤막하게나마 일제히 보도를 했죠. 네,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저는 거의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프랑스 벤카트르 온라인판에서 봤는데요. 그게 뭐 하는 언론입니까? 그냥 프랑스 언론이에요. 프랑스 언론이에요? 네. 한국일보 같은 건가 봐. 아니 통신사 통신사. 통신사. 근데 이제 온라인 뉴스를 볼 수 있어요. 뉴시스. 연합뉴스. 아니요. 정확히 아무튼 방송국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24니까 YTN. 네, 뭐 그렇습니다. 네. 하여간 제가 이 뉴스를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접했는데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읽은 뉴스 순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왜 이럴까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락다운을 했으니까요, 프랑스는. 아, 볼 게 없어서. 아니, 그게 아니고, 락다운이 싫은데 국민들도, 네. 다른 나라는 락다운을 안 했는데도 우리보다 성적이 좋다고 하니까. 네, 물론 뭐 그런 특성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이 유력지와 이 유력 언론들이 여러모로, 마크롱과 전진당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네. 그 불만 때문에라도 한국을 많이 끌어들인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촉구를 전하는 이 보도에서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자체적으로 사용한 검사 키트에 결함이 있었고 그래서 미국은 코로나 확진을 막지 못했다. 근데 한국은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이나 빠른 추적 시스템 등등을 도입해서 잘 막아냈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비교를 해서 보도를 했어요. 네, 당시에 CDC 검사 키트 결함 뉴스도 저는 지켜보고 있었는데 국내에는 많이 전달이 안 됐더라고요. 네. 미국 얘기니까. 더 심하게는 이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발언 자체가 전 세계에 한국을 따르라라고 했던 이 발언 자체가 소개가 안 됐어요. 못 봤어요. 네, 못 봤습니다. 물론 저는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서는 좀 봤는데. 네. 뉴스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사무총장이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물론 한국인들이 이 안토니오 구테스 사무총장을 가장 많이 만날 때는 메신저 사기 안토니오 구테스입니다. 요파씨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메일로도 가끔 오더라고요. 네, 자기가 투자를 하려고 그런다고. 한국말 잘하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답하는. 그리고 저기 한국인이 사무총장이었던 시절을 지내고 나니까 옛날에 사무총장이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우스운 멍청이처럼 보이기 은퇴하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우려나 하는 사람이구만 이 사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뻔한 얘기하는 사람. 네, 5월에도 다 좋은 얘기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5월 5일자 스파이크드는 정말로 한국을 따라야 하나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스파이크드는 영국 공산당계가 모태가 된 언론인데 아무도 안 읽는다는 얘기죠. 저 같은 사람만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이 기사는 한국의 상황이 독특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국의 감염자 대부분이 신천지 교회 신도들이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쉽게 추적, 검사, 격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질이 낮네요. 네. 그 역학조사가 쉬웠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신천지 교회는 전 세계 뉴스에 워낙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진짜 유명합니다, 이제. 아마 세계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신흥 종교 중 컬트 하면 가장 유명한 종교 중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좀 나이 지그시든 시민들이 한국을 기억하는 가장 큰 이미지 중에 하나가 문선명입니다. 그렇죠. 문이즘이에요. 네. 그냥 레버런 문 이러면 한국 얘기하면 그걸 떠올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겹쳤을 수 있겠네요. 야, 그러면은 잘못 기억한 사람은 한국이 아직도 그렇게 집단 결혼식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겠네요. 하지 않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국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곤란하잖아요. 네. 그러게. 스드메이 얼마를 쓰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5월 중순경에는 한국의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서 34명을 기록했습니다. 이태원발 전염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우리 국내에서는 다시 불안감이 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제 기억에 아마 이때부터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가 시행됐었던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맞습니다. 같은 시기에 미국은 매일 2만 명 이상, 영국은 5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신규 확진자 수죠. 이때부터 트렌드가 발견돼요. 네. 전 세계에서 하루 확진자 수 기록을 세웠다라는 기사가 이쯤부터 나옵니다. 요즘은 지겨워서 안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에는 한국에 대한 외신 보도가 다시 좀 줄어듭니다. 따라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다만 한국이 미국에 마스크를 긴급 지원했다더라라는 등의 단신 보도가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5월 말쯤 돼서 이제 외신에 나간 한국 소식은 주로 한국의 성소수자 이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5월 14일자 타임지가 한국의 나이트클럽 감염 발생이 어떻게 LGBTQ 커뮤니티에 달갑지 않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나 라는 보도를 내보냈는데 이태원발 전염 사태로 한국의 동성애 혐오가 급증하고 붐비던 이태원이 한산해졌다고 하는 취재를 내보냅니다. 이 기사는 이제 국내의 성소수자 활동가들 몇 명을 취재를 했는데 한국이 성소수자 포용에 있어서 선진국 중에는 낮은 순위에 있고 또 성소수자들이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 직장 등에서
성적 지향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실었고요. 인터뷰를 자세히 했군요. 네. 그리고 이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국땡일보라고 하는 신문이. 그렇죠. 예. 국봉일보. 네. 땡민일보. 네. 게이 문화를 난잡한 성행위와 연결한 보도를 내서 비판받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국땡일보가 상당히 앞장서죠. 그러니까 다른 거의 모든 문제에서 보통 언론하고 비슷해 보이다가 네. 소수자 문제만 나오면은 괴물로 변하죠. 이런 것도 파악해냈군요. 네. 대단합니다. 하루 이틀 저 프로젝트 줬다고 이게 한국의 이 소수자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파악해냈네요. 취재를 많이 한 거죠. 인터뷰를 많이 하고. 네. 여러 사람을 만난 거죠. 이 민족 정론은 다 해외에 있습니다. 5월 15일자 콘버세이션 영국판은 이태원 소식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LGBTQ 커뮤니티는 모욕을 당하거나 질병을 퍼뜨렸다고 비난받는 일에 익숙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진짜 이게 2시간 내내 네. 사역이 정확해요. 잘 알아. 우리를 보듯 네, 우리를 보는 거지. 이 기사는 특히 한국의 보수 기독교와 정치적 보수주의가 결합된 개신교 우익단체인 한기총을 주목합니다. 이 단체가 전국적인 대규모 반동성애 시위를 2015년부터 이어왔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내기도 했다는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의 성소수자들이 다른 시민들처럼 정상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이태원 소식을 다룬 외신 기사들은 사실 이제 이렇게 취재는 깊숙이 했었습니다만은 네. 많이 읽히진 않았어요. 공유도 별로 많이 되지는 않았었고.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또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네. 소수자 다 탄압하지 않을까? 네, 이런. 그렇지 않을까? 네. 별로 네. 그렇게 관심거리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흔한 일처럼 보이죠. 네. 게다가 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때는 이제 다른 나라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 주목도가 높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영어권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한국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영어권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레딧이잖아요. 레딧 선생이 자주 아니 저는 레딧뿐만 아니고 제가 놀란 게 나인개그를 들어갔는데 네, 구개그 좋죠. 나인개그에서도 한국을 빨아요. 이때 엄청 빨아줬어요, 진짜. 진짜? 그러니까 한국 뉴스 딱 나가면 어둠의 한류팬이요? 그 밑에 막 댓글들이 한국이 최고 선진국 실제로 제가 뻥치는 게 아닙니다. 네. 한국이 최고 선진국이다라고 써 있고 네. 거기에 막 따봉이 막 몇천 개씩 달려 있어요. 물론 자기 나라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한국 국내에 거주하다가 2월달, 3월달에 한국을 떠난 외국인들이 4월달, 5월달이 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가격리 중에 한국에서 받은 한국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구호 물품을 인증샷으로 올리기도 하고. 제가 그때 화가 나서 이 얘기 몇 번 했을 거예요. 네. 지자체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 정말 못됐다. 네. 슈퍼마켓에 가득한 위생용품 같은 것들을 자꾸 올리기도 하고요. 마트에 휴지 쌓인 거. 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외국 커뮤니티들을 보면서 알았던 건데, 국내에 어떤 지자체는 구호 물품 보내면서, 정신건강까지 우려해서. 그렇죠. 식물 키우기 세트. 맞아요. 그렇죠. 색칠 공부 세트. 색칠 공부. 그런 걸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소식을 우리 언론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국내 언론에서. 진짜 이게 승질나요. 네. 우리가 정나영 작가하고 얘기하면서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건데요. 지역 정치가 잘 돌아가고 지역 행정이 되게 잘 돌아가는 게 많은데 네. 이런 걸 아무도 안 봐줍니다. 언론이 이렇기 때문에 정치의 질이 낮아진다고 저는 선후를 파악해요. 이제는. 잘한 걸 안 보여줘. 안 보여준다고.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들은 기자한테 밥 안 사주거든. Anyway. 네. 영어권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게시물을 지금도 종종 볼 수 있죠. 네. 지금도 이제 자가격리 중에 나 이거 받았다. 네.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따봉 잔뜩 박힙니다. 그러니까 자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도 하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6월 달부터는 외신 보도의 양도 줄어들고 구글 검색량도 줄어듭니다. 구글에서 BTS를 검색한 건수가 한국을 검색한 건수를 앞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국을 검색하는 그 빈도가 줄어들기도 했고요. 7월 달 되면 로이터 통신이 한국의 일일 확진자 수가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보도를 냈지만 바로 묻혔습니다. 왜냐면은
독일이 훨씬 많으니까요. 그렇죠. 9월 달에 워싱턴 포스트 보도, 교회가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장이 되었다라는 보도가 나갑니다. 9월 달은 이제 8월부터 해서 이제 사랑제일교회 8.15 집회. 네, 등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염이 좀 발생했을 때인데 네. 이것도 바로 붙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와 뉴 스트레이트 타임즈 등이 한국의 보수 포퓰리스트 목사가 이러저러해서 감옥에 갔고 한국 교회가 과거에는 사회 운동을 이끈 진보적인 엔진이었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와 함께 한국 목사들의 성폭력 사건을 언급했지만 네. 제가 왜 이렇게 문장을 길게 썼을까요, 원고에? 역시 이것도 국제면에 나오긴 나오는데 별로 안 읽히는 뉴스가 돼서 바로 붙였습니다. 그러게요. 9월 달은 각국에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직자가 쏟아지고 또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대규모 재정 투입을 반복하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을 참 안 전해준다는 게 화가 나요. 왜 한국이 지금 그 예상 경제 성장률에서 압도적인 1위인가를 얘기하면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다른 나라들도 쌓아놓은 돈 많고 리세스에 대비해서 돈 많이 풀었을 텐데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분석을 네. 국내에 외신 전하는 기자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요. 못 받는 사람 얘기나 하고. 그러게요. 락다운을 지속하면 더 많은 경제 피해가 나고요.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열면 코로나 전염 속도가 빨라지고요.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죠, 많은 네. 나라들이. 국경을 폐쇄하고 무역을 중단시키면 경제가 무너지고요. 네. 다시 열면 또 코로나가 확산을 돼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식밖에 없는데 네. 그 한국식 방법을 하지 못했죠. 네. 그런 사정 속에서 9월 16일자 포린 폴리시의 기사를 보면 제목이 이래요. 네. 코비드-19는 모두의 경제를 아작냈다. 한국만 빼고. 실제로 그런 내용, 그러니까 그런 제목이네요. 네. 네. 이 기사는 미국과 한국을 전적으로 비교를 하는데요. 같은 날에 첫 번째 확진 사례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3월 달에 하루 85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에 하루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까지 내려왔습니다. 딱 하루 빵인 날이 있었죠. 네. 네. 그만큼 잘 통제를 했다는 얘기고. 네. 반면에 미국은 계속 최고치를 갱신해서 하루 74,818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9월 16일자의 보도니까 74,000 뭐 이렇게 나가는데 가장 많았을 때 9만 몇 명까지 가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요. 네. 이게 여러모로 이게 외신에 대한 뭐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게 하는 효과가 있네요. 네. 같은 날 1로 시작해서 네. 지금 수백만이에요, 저쪽은. 이 포린 폴리시의 기사에 따르면 주된 이유는 한국이 전염병을 잘 통제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4월부터 거의 예전처럼 회복이 됐다. 라고 합니다. 네. 한국의 경기 부양책이 독일처럼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빠르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소비가 회복이 됐고, 심지어 6월 달 말에는 전년도보다 더 증가를 했다라는 게 기사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의 그 규모나, 이렇게 뭐, 어디다가 지원을 하느냐, 그런 것보다도 빠르게, 네. 그냥, 문제가 발생했어? 라고 하면 그냥 싹 넣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죠. 전년 대비 수출 증가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상황인지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것도 좀 분노할 만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증가가 아니고 소비 증가요. 네, 소비 증가. 네. 네.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네. 전년 동기 대비 올라간 게 좀 많이 있고요. 네. 관련해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들이 새롭게 분석하면 좋을 것들이 많거든요. 머리를 써가지고. 예를 들면, 현대차 노조가 의외로 지금 임금 동결을 선택을 하고 노조원을 설득을 했어요. 네. 저는 이게 참 안이 꼽고 고깝게 보였거든요. 근데 내부에서 좀 들어가서 볼 지점이 제가 그래서 관련된 노보를 자세히 읽어봤더니 하청업체의 도산을 막기 위한 기금 500억 원을 조성하는 조건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이유로 그런 것들이 나왔는지는 제가 내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노보면은 열린 마음이요? 이름이 그거야? 그걸 제목은 잘 안 봐요. 울산이면. 가장 거리가 먼 게 이름이네요. 아무튼 그런 걸 보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경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자들은 좀 관심 가지고 좀 분석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껏해야 나오는 기사라고는 현대차도 동결을 했는데 GM이랑 르노차랑은 뭐 하고 있느냐라면서 노조 타박하는 것밖에 없고 늘 하던 노래밖에 안 부르고.
새로운 경제 현상이 너무 많이 나오고 긍정적인 지표들도 꽤 많은데 분석이 없어요. Anyway. 기자분들도 다 사정이 있으시겠죠. 아, 맞다. 오늘 제가 어제 새벽에 선생의 이걸 읽고서 국뽕만 심할까봐 기자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까맣게 입고 있어요. 제가 깡그리 입고 있었어요. 기자들 입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월급을 주고 하루에 그렇게 많은 기사를 쓰라고 하면 뭘 분석하고 싶습니까? 그냥 이 양반들이 좋아하는 얘기, 클릭 많이 나올 얘기나 하지. 그리고 사실 기자 입장에서도 힘이 쪽 빠져요. 인국공 5천만 원 소리질러 기사 쓴 놈이 상 받으니까. 네, 오랜만에 UMC님의 랩을 잘 들었습니다. 아, 이런 얘기고요. 예. XSFM입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 영화를 볼 때, 음악을 들을 때, 스마트폰이랑 가만히 있을 때. 이 모든 걸 전부 누워서 할 때. 종일 뒹굴거리고 싶은 나의 첫 번째 친구. 편안하고 포근한 아이스케어 폴더매트. 프리미엄 사양에 가격은 훨씬 저렴하니까 망설일 이유조차 없었죠. 당신도 아이스케어와 함께 누워보지 않을래요? 1인 가구의 첫 번째 선택. 아이스케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오늘도 활력 있는 하루 되세요. 활력은 얼어 죽을. 되던 것도 안 되고 멀쩡하던 것도 안 움직이는데 집에 가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눈 뜨면 내일 아침이야. 밤엔 잠을 자야지. 시간이 무한정 있나? 당신은 시간이 무한정 있어요? 야왕 데이트. 어? 야왕 나이트. 지친 당신에게 빠르게 활력을. 야왕 나이트. 평산네이처? 다시 돌아가자면 9월 25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있습니다. 네. 한국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리했나? 또 빨고 앉았어요? 네. 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확산 초기에 진단키트 승인을 빨리 처리한 것,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을 이용해 추적 시스템을 만든 것, 초기에 정부가 생산에 개입해서 마스크를 공급한 것 등등이 한국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는 또 이제 다른 나라에는 없는 기술과 시스템이 한국에 있다. 라고도 했고 또 그 치료를 무료로 받는 것도 장점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치료가 완전히 무료는 아니죠. 그렇죠. 네. 자기 그 다른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병 치료하러 큰 병원에 들어가면 네. 코로나 검사 자비로 받습니다. 네. 코로나 검사 자비로 받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네. 네.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에는 그 종교단체 등이 한국의 대응에 반발하여 소송 중이라는 얘기도 덧붙여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클리어해요. 일관성 같은 게 보이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행정력에 대한 비교라는 개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까 락다운은 진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대처이고, 그리고 이제 감염병에 대한 책임을 시민들이 움직이지 않는 쪽으로 넘겨버린 대처인데, 네. 한국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시민들이 최대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처를 행정부가 전력을 다해서 막아보겠다.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막아보겠다라는 대처이기 때문에 예. 그 락다운을 당한 국가의 언론들이 그런 점을 꼬집은 것 같은 일관성이 쭉 보이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식의 대응 방법이 이게 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그런 시각이 꾸준히 있어 왔는데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완전 봉쇄를 해가지고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하고 보면 우린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락다운이 들어갔을 때가 2.5단계였었죠. 네. 그때 뭐 그 식당 같은 게 한 9시까지인가 밖에 영업을 못 하게 되고. 카페 안에 앉아 있을 수 없었고. 예, 그리고 뭐 노래방 등등 영업 안 하고.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요. 그거 유럽의 그냥 평시가 그렇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보통 9시쯤 되면 웬만한 가게 다 문을 닫고요. 그 다음에 뭐 노래방이나 뭐 PC방 이런 것들 원래 잘 없으니까. 아, 파리의 평시가 우리의 가장 강한 방역 단계다. 네.
그 정도 느낌이에요, 진짜로. 그냥 뭐 길거리 잘 돌아다닐 수 있고 친구들 만날 수 있고. 그랬는데 제가 연합뉴스하고 YTN하고 SBS 뉴스에서 그거 2.5단계 실시했을 때 가게 망한다는 인터뷰 어디 가서 노냐고 분노한 시민들 인터뷰 겁나게 많이 봤습니다. 아니 이러고도 왜 언론인들은 지금 좌우가 합작해서 일이 안 되길 바란다는 제가 하는 얘기가 왜 바보처럼 들리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주 진보적인 똑똑한 국내 언론인들도 무엇이 더 민주적인 대책인지 구분을 자꾸 못해요. 차벽 얘기하고 아우 승질나. Anyway. 네. 그 차벽 얘기만 나와서 말씀인데요. 제가 그 굉장히 신뢰하는 국내 언론이 있습니다. 동아일보요. 그럼요. 네, 동아일보 굉장히 누군들 신뢰 안 하겠습니까? 그 동아일보가 굉장히 믿을 만한 기사를 지난달에 냈었는데, 사랑제일교회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나서 몇 주 있어서 그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그 0.3% 더 줄어들었는데, 네. 그게 동아일보의 분석에 따르면 5조 4천억 원 정도였었어요. 5조 4천억 원. 그 5조 4천억 원이면은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1년 동안 먹이고도 남는 돈이에요. 그렇군요. 그 정도가 되는데, 저기 8.15 집회 때 그 많이 좀 영향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 5조 원이 그 정도가 그냥 홀랑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차벽 세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하긴 했었어요. 그렇게 돈이 중요하면. 네. 양쪽에 다 똑같은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중요하면, 그렇게 인권이 중요하면 잠깐 조금밖에 안 틀어막았어요. 왜 여기서 지금 정부에 비해서 더 리버럴인 척하며 지금 정부에 비해서 더 돈에 밝은 척해요? 계속해서 반대로 되는 해법만 내놓은 주제에. 그렇죠. 너무 화가 나요. 참네. 2월부터 3월 초까지 외신들은 한국의 대규모 전염 사태를 내보냈습니다. 1월 내내 중국 우한 소식들이 마치 공포영화나 재난영화처럼 그렇게 다뤄졌고, 그렇죠. 또 이제 사실 뉴스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 소식만 접하는 매체가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처럼 이렇게 소비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럼요. 한국의 소식이 2월 달에 이제 외신에 보도가 됐을 때는 그것도 외국에서 그렇게 소비가 됐다. 태평양 건너 불구경. 예. 특히나 비밀스러운 신흥 종교 단체라든지 뭐 이런 요소들이 엮여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보는 입장에선 흥미거리 정도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발병 초기에 확산을 막은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못하면서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주요 외신들이 자기네 나라의 부족한 방역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한국을 대거 인용했습니다. 극적 역전이 있었군요. 네. 이후에는 한동안 보도가 줄어들었다가 8월, 9월에 다시 세계 경제가 크게 추락하고 이 경제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다시 한국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올해 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이 기간 동안에 한국에 대한 관심은 구글 검색 통계에 따르면 재작년 남북 정상회담 때를 제외하면 역사상 가장 많았습니다. 네. 게다가 계속해서 모범적인 방역 모델로 꼽혔기 때문에 사실 남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든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국의 이미지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전달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하버드 의대 전염병학과 교수가 다른 미국 의사한테 들은 얘기를 말했는데요. 네. 그 의사가 말하기를 한국이나 독일이 백신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백신 접종을 안 하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못 믿겠다. 네. 근데 한국은 믿겠다는 거죠. 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좋은 상황이라기 우리가 좋은 상황인 거 상대적으로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그 독일을 비웃을 수는 없는 근거가 좀 필요한데요. 네. 독일도 어찌 보면 한국과 최대한 근접하게 네. 막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막지 않으면서 통제를 잘 하고 그 괴로운 상황에서 역학조사도 좀 하는 나라입니다. 드라이브 스루를 한국 다음으로 제일 먼저 도입했죠. 그런데 이 모든 주변 국가가 다 지옥이잖아요. 근데 그 숫자로 막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 내에서 워낙 고평가됩니다. 네. 네. 하여튼. 네. 하여튼 근데 지금 이제 세계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좋다라는 생각보다 지금 다른 나라들이 정말 좋지 않구나라는 의미라서 네. 되게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잡히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1년 정도는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들 하죠. 지금 다른 나라들은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한국식 방역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안 됩니다. 선택지가 둘밖에 안 남았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다시 완전한 락다운을 들어가느냐 아니면 스웨덴식 집단 감염으로 가느냐예요. 이 둘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그 어떤 정치인에게도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저 검사 키트에 최대한 많은 돈을 쏟아부은 다음에 검사를 많이 해주고 확진된 사람한테 집에 있으라고 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상황인 겁니다. 네. 거의 모든 국가가요. 네. 외신 뉴스들을 쭉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잘 해냈다, 우리 사정이 낫다라는 생각보다 저는 이제 다른 나라에 안타까움이 좀 많이 생겼고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사정이 있으실 텐데 다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특히 네. 이제 해외에 계신 교민분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정말이지 제가 그래서 가장 우파적인 얘기를 즐깁니다. 힘든 일이 필요하다, 사람의 인생에서. 전 지구상에서 이런 일이 필요하지 않지만. 김무성 같은 얘기네요. 예. 그렇죠. 저는 막 공항에서 트렁크를 밀어요. 네. 물론 제가 다시 받지만 빨리 뛰어가서. 빨리 뛰어가서. 재밌거든. 네. 근데 개인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있다가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가 위기 상황에서 인성 빡 드러나는 사람이 있죠. 사람이 많아요. 이게 몰랐는데 위기 상황이 되니까 엄청 침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해외에 잘 되는 사례도 보고 이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 중에서 본받을 만한 것도 보고 과학자들 불러서 의사선생들 불러가지고 물어볼 것도 많이 물어보고 새로운 체계를 막 만들어내고 이러려고 하는 유능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괴벨스처럼만 생각해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외국 탓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쏟아져 나올 거예요. 네. 상황이 안 좋아서 분노했거나 겁에 질리면 누군가는 남 탓으로 가고 누군가는 해결로 가고 그런 인성을 막 보여주겠죠. 그런 변화가 인류를 6개월간 덮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에 몰리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 역사의 땡밥이 되기 때문에 막 남 탓을 하고 막 남한테 해코지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아시아인들이 해를 많이 당하는 때입니다. 네. 예. 해외에 계신 한국어 사용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고난의 6개월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나쁜 일인데 많은 것을 느끼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또 하나 느꼈던 게 각국에서 그동안은 몰랐던 거예요. 재난 상황에서의 정치적 선택이라는 의제. 네. 네. 그게 그렇죠. 되게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맞습니다. 네. 평시엔 몰라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우리 언론에게 가장 화가 나는 건 계속해서 지금이 평시처럼 군다는 겁니다. 아무리 물에 빠진 걸 구해주고 욕을 먹어가면서 다시 물에 들어가서 보따리를 찾아주는 게 정치라지만 지금이 평시인 것처럼 말하는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정치적 유불리를 끝까지 따지고 있는 트럼프의 사례도 함께 또 보고 있다 보니까 보호순화로도 그렇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것이 드러난 것 같아요. 이런 때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정리하고 이상평론이었습니다. 네. 집에만 있을 거면 또 금방 와요, 선생님. 네. 네. 다음에 봬요. 네. 집에선 주로 뭐 하세요?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뭐 하세요? 그냥 누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욕창 없어 어디 봐봐. 그러게요. XSFM입니다. 치약이 다 거기지 뭐. 그냥 싼 거 사자, 싼 거. 얘 봐라. 요즘엔 안 그래. 꼼꼼히 따져봐야지. 요즘엔 그럼 어떤 치약 쓰는데? 요즘엔 요즘 치약. 유해 성분이 의심되는 건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었거든. 파라벤, 트리클로산, 합성 계면 활성제.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매달 집으로 배송되는 이달의 책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특강, 독서 모임, 강좌 할인권까지 정치발전소가 제공하는 정치사회 전문서적 구독 서비스 마키아벨리의 편지. 정치발전소와 액세스몰에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저는 방금 전에 이제 그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한 거죠. 계속 있어도 돼요? 근데 다시 또 여기 뉴스 아카이브에서 말을 얹으면 다시 또 나오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인사는 안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맘대로요.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네, 1989년 10월 5일 달라이라마 14세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티베트에 대해 관심이 없다. 그러면 달라이라마가 한 500살 된 줄 알 거예요. 티베트의 공식 입장을 인용하면은 달라이라마 14세는 달라이라마의 14번째 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양반으로 간주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14번째 생이 특히 파란만장하죠. 그렇죠. 아, 지난번이 좋았는데 이런 상황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지난번도 힘들긴 했는데. 근데 게다가 또 너무 오래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이번 달라이라마는. 네. 그래봤자 뭐 영국 여왕에 비하면. 네, 그렇습니다. 1959년부터 인도에서 망명정부를 이끌면서 지금까지 비폭력 티베트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방한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중국의 꼬장으로 방한이 번번이 무산되어서 우리나라 불국의 오랜 숙제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라이라마 14세는 티베트에서 인정하는 마지막 달라이라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대 달라이라마가 사망하면은 그 영혼이 다른 아이에게 옮겨가서 환생을 하게 되는데 그 환생한 달라이라마를 찾는 이가 판첸라마입니다. 그렇다고 하죠. 네. 그리고 판첸라마가 사망하면은 달라이라마가 다음 판첸라마를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의 판첸라마, 즉 판첸라마 11세입니다. 네. 달라이라마 14세도 이제 판첸라마를 지정을 했겠죠. 1995년 게둔 초에끼 니마라는 소년을 판첸라마 11세로 지명을 했어요. 네. 1995년에. 근데 중국 정부에서 3일 뒤에 이 소년과 가족을 모두 납치했습니다. 네. 이때만 해도 그 국내 언론이 외신을 잘 보도했나 봐요. 전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소년과 가족의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안 알려주니까요, 중국은. 네. 2007년에 유엔에서도 그 행사를 추궁한 바 있었고요. 올해는 폼페이오가 중국을 압박하면서 11대 판첸라마의 행방을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소년의 가족이 사라진 지 3개월 뒤에 공산당 당원의 자녀인 기알첸 노르브라는 소년을 14대 판첸라마로 지네 멋대로 옹립을 시켰습니다. 예. 즉 중국 정부가 옹립시킨 어용 판첸라마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현재 85세의 달라이라마가 사망을 하면은 그 다음으로 환생한 달라이라마를 중국 정부가 옹립한 어용 판첸라마가 지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중국의 대홍콩 전략하고 비교해 보시면 쉽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선거제를 겁나 복잡하게 하고 친중에 유리하게 하는 많은 작업을 해야 되는데 티벳은 요거 하나만 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 달라이라마 14세가 달라이라마 제도를 폐지하겠다. 사후 환생은 인도에서 하겠다는 발언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중국이 분명히 다음 달라이라마를 임명을 하겠죠. 그 달라이라마가 의미가 없다는 말을 생전에 미리 해놓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문화사에 대한 자해. 망가지느니 내 대에서 끝내겠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중국은 공산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종교 탄압 국가이기도 하고. 이걸 처음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 근데 이 중국에서 달라이라마의 이 발언에 반박해서 환생의 권한은 달라이라마가 아닌 중국 정부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달라이라마는 현 달라이라마와는 달리 중국을 사랑하는 달라이라마가 될 것이라고 반박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일단 무신론자인 공산당에서 환생을 언급했다는 것도 웃긴 지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환생을 하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기독교가 대부분인 이 우리의 야당에서 이 환생 경제 같은 연극을 한 건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그 정도는 이해가 가능하죠. 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토속신앙과 많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환생을 하니까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달라이라마잖아요. 근데 지금의 달라이라마와 다를 것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 달라이라마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또 스스로 인정을 한 거잖아요. 참 이게 그 국제 시민으로서 하기 어려운 말인데 이거 캐사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놀림거리를 많이 만들어 놨죠. 티벳의 언어는 할 줄 몰라요, 선생님이.
한국말도 잘 못해요. 그건 잘 알아요.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네. 아무튼 올해가 달라이라마 14세의 노벨 평화상 수상 31주년. 입니다. 이번 주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마지막 달라이라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문제가 없다면 마지막 달라이라마를 제가 살아있을 때 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예, 달라이라마가 없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이벤트도 보게 되겠죠. 중국 정부가 옹립하는 달라이라마. 중국표 달라이라마. 그렇죠. 를 보게 될 텐데, 그게 이제 중국 공산당의 독특한 강박입니다. 실제로는 하나의 사상에 조아리게 만들었으면서 그 다수의 민족을.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의 개성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자 하는 강박. 그 지점이 이제 그 보수적인 붉은이들을 보는 해외의 붉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점이죠. 그렇죠. 중국 붉은이들의. 네.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달라이라마의 환생을 인정하면은 사실 이 티벳 불교가 깔룩파라고 하나요? 네. 국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베이징에서. 그렇죠. 국교를 가진 공산당. 그러합니다. 네. 두 번째는 뭡니까? 그토록 불러보고 싶었던 이름. 김진태 전 의원. 김진태 의원. 네. 네. 앞에 전을 너무 붙이고 싶었죠, 우리가. 역주행만 안 했어도 어떻게 몇 표 더 받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춘천 시내에서. 예. 2018년 10월 10일입니다. 네. 이번 주군요. 네. 국감장에 김진태 전 의원이 벵갈 고양이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생생하게 아기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함께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네. 기억을 하시겠지만 벵갈 고양이 새끼를 데리고 온 이유는 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사살한 퓨마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날 퓨마가 탈출해서 정부가 급히 사살했다는 논리를 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이번 주 주로 언론 얘기네요. 이 한심한 보도를 신나게들 퍼뜨렸습니다. 네. 그리고는 옆에서 몇몇 환경론자들이 편을 들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초반엔 편을 들었어요? 퓨마야 잘 가 이러면서. 오. 네. 나중에 며칠이 지나서야 그렇다고 저걸 데리고 나오냐며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다. 문매를 맞았죠. 네. 그리고 퓨마가 탈출을 하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이 됐다고 주장을 하다가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 중 한 명인 홍남기 국가조정실장에게 꼼만 당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렇죠. 홍남기 실장, 당시 실장은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감장에 불려나온 공무원 측은 아주 당당하게 네. 아니요. 아니요? 네. 국정감사장에서의 소맨십은 저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한 2, 3년 유심히 들여다본 결과 네. 이게 우리나라의 국정감사가 세계 유일의 연례형 국정감사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거대한 정치 쇼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지켜보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해결이 돼요. 사실 국감 없으면 그나마 저 체육계 비리 잘 안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국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재한 이기용 체육회장이 이상한 사람이지. 네. 연락 강한 사람이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노동 문제 같은 경우도 많이 해결이 되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중요성에 비해서는 사람들이나 언론의 주목도가 다소 낮죠. 또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한 노력은 늘 정치인에게 항상 필요한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복을 입거나 태권도를 하는 것까지도 내 손발이 오그라드는 거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쇼맨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김수민 의원의 쪽두리를 보다 말고 그 옆에서 무슨 얘기를 했지? 라고 다른 것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단 몇만 명이라도 건져낼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시민들이 관심을. 네, 한복을 왜 입었지? 하면서 네. 관련된 의제를 꺼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의 이런 생각에 명확한 발레가 바로 2년 전에 있었던 거죠. 뭐죠? 그러니까 쓸모없던 벵갈 고양이. 벵갈 고양이. 쇼맨십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상관이 없었던. 네. 올해 국정감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시작되기 전부터 약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네, 국민의힘에서 채택하기로 했던 네. 팽수, 이근대위, 백종원 대표 등의 이색 증인민 참고인이었는데요. 네. 이슈 끌기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셋 모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본인들이 다 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당이 안 된다고 하기 전에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선거 때도 많이 하는 말인데 해보면 해볼수록 이걸 좀 더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 언론도 그렇게 안 해주더라. 네. 저희들은 여전히 블루오션 한가운데에서
둥둥 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기존에 한 10일 정도 뒤부터 방송을 시작했다가 이번에는 거의 끝날 때쯤부터 국감을 정리하기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10월 말쯤에 국감 정리하는 방송 만나보시죠. 이 국정감사 보도가 진짜 놀라운 게 그렇게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언론에서 이제 저랑 성과병이 고상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런 쇼맨십 하고 있는 사진 한 장에 밑에 한 줄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보도 아니면은 의원실에서 낸 보도 자료 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그나마 다룬 것들이 뭐 오마이뉴스나 이런 데 좀 안 보이는데 붙어 있다 치죠. 네. 아니면은 그 보도 자료를 받아 쓰는 지역지. 네. 오히려 그게 퀄리티가 높아 보일 정도 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례형 국정감사가 있으면 언론사도 맞춰서 특집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는 취재 많이 해요. 그거밖에 안 내보내서 문제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지역지의 이야기나 오마이뉴스 거라도 좀 많이 걸어주면 좋겠는데 그냥 간단한 사진 같은 것만 사회면에서 살짝 위쪽에 얹어주면서 다음과 네이버의 AI가 공정하거나 잘하고 있다라는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그 AI는 사람이 안 짰나요? 걔가 러닝을 하고 있다 치죠. 그따위로 배웠는데 수정 안 합니까? 기술이 뛰어날수록 사람과 닮아가겠죠. 그럼 막 밥 사달라 그러고 고위공직자들한테 유시민을 치자 그러고 편지 쓰고 가족을 날려버릴 수 있다. 네. 딥러닝이란 그런 의미일 것이다. 국내에서. 네. 아무튼 글쎄요. 제가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정말 이번 추석 때 언론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 컸어요. 안 그랬으면 제가 그 손희상 선생에 대해 장단을 좀 잘 맞춰드렸을 텐데. 지금은 근데 언론에 대한 피로감이 또 2배라서 옛날에는 언론을 보는 거에 대한 피로감이었는데 이제는 출연하는 피로감도 있어서요. 그거 꽤 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물리적인 피로감. 예, 허리가 더 아프거든. 김현철 PD는 어떻게 그 불편한 자리에 잘 앉아있나 몰라. 다 했죠, 이제? 네. 다 했다.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야왕 데이트. 에? 뭐요? 야왕 나이트. 효소 반응 공정 ECS 공모. 에? 그게 무슨... 야왕 데이트. 야왕 나이트. 평산네이처? 손님 올 땐 접고 빈둥댈 땐 펴고 나만의 공간관리 아이스케어 프리미엄 폴더 매트. 그것은 알기 싫다. 384회 금요일 순서였습니다. 자, 국감방송 시작하기 전까지 중요한 이야기를 문학인이 전달해드릴 겁니다. 네. 내일은 문학인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유세민 에디터, 유세민 PD였습니다. 선생하고 같이 집에 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